안녕하십니까 MJ 회원 여러분, 저 MJ김의 박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MJ 개그맨스쿨 정현수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특강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 총 이제 4회차를 해갖고 하는데 저희 그 담당 그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제 보조 강사들 같이 저희 이제 MJ 식구분들인데 사실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뭐 같이 이제 지금 정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돼갖고 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또 알려주시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 특수물건 시간에 있어서 어떻게 또 조사하는지 그렇게 저희가 특강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수물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장벽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정대리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막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한 4개월 차 정도 돼가죠. 네, 돼가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대등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경매라는 이 어찌 보면 하나의 마라톤인데 처음부터 열심히 많이 뛴다고 해서 내가 빨리 가고 1등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꼭 필요한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짜여진 내용들이 있어서 첫 번째로 뭐 특수공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사전에 이제 저희가 공표를 해서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저희 정대리가 아마 저한테 이제 하나씩 얘기해 줄 건데요. 뭐 첫 번째 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질문 바로 해도 될까요? 그럼 질문 안 하시고 뭐 놀까요? 알겠습니다. 네. 특수 물건이 어떤 건지, 네, 특수 물건. 일반 물건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알려주시면, 네, 특수 차이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물건 질문을 정리를 해요. 특수 물건랑 일반 물건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그 경매를 진입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대다수 검색을 처음에 어떤 경로를 하는지 제가 유심히 보니까는 정대도 그렇죠. 유료 사이트를 보죠. 네, 유료 사이트를 보시면은 뭘 봅니까? 뭐 경매책을 좀 보다가 뭐 남들 무용담이라든지 이런 거 읽다가 네, 경매 사이트를 보고 경매를 내가 관심을 가지려면은 처음에 뭐가 뭔지 몰라갖고 네,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는데 말소기준권리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고 맞죠? 네, 그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권리는 소멸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지 않고 유료나 무료 사이트를 보니까 다 말소라고 돼 있어요. 네, 뭐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몇 번 볼 때는 그래도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아보다가 점점 나중에는 이건 뭐 일반 물건은 이제 일반 물건이라고 일컬을게요. 네, 이제 별반 주거용 아파트 경우에 권리상 문제 없네. 그리고 소유자가 사네. 그럼 내가 낙찰받고 명도하면 끝나네.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잖아요. 네,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제일 실수하고 있는 게 말소기준권리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네, 유료나 무료 사이트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일반 물건이라고 저는 지칭을 해요. 네, 왜냐하면 특별한 내용들은 보지 않고 그냥 인수사항 없네? 이거 낙찰받으면 팔아먹으면 되겠구나. 내가 얼마만큼 싸게 사면 되겠구나. 그것뿐이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자면 경매는 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을 빼면은 경매잖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상 아는 뭐 여기 있는 마우스 맞죠? 이 네. 마우스 뭐 많이 사용해봐서 알잖아요. 네, 뭐 시중에 예를 들어서 1,000원 주고 살 건데 네, 지금 500원에서 시작해요. 잠깐 얼마 쓸 거냐? 가격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해볼 필요 안 하고 네,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제 권리에 관한 관계 네,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네, 그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있어서도 민법과 등기법 그리고 지적법과 일부는 공법 이게 믹스가 되면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등기부등본 요약 유료나 무료 사이트 보면은 왜 이게 경매가 됐으며 네. 맞죠? 이게 임의 경매인지 강제 경매인지 그리고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향후 전개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지 네, 그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안 하고 여러분들이 경매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흡사 이제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일반 경매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하나 볼 줄만 안다면 그게 특수물건이 되는 거예요. 네. 따지보면. 어떻게 내가 명도 저항이 있을지 없을지 네. 모두. 그래서 이제 처음 많이 이제 진행하면서 빨간 줄을 보죠. 빨간 줄. 빨간 줄. 뭐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 뭐 건물은 매각 제외. 네, 그리고 토지만 매각이면 지분 매각. 네, 그리고 가등기 인수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대항력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해갖고 보증금 얼마 인수된다. 네, 그 빨간색이란 게 여러분들 주입식으로 이제 느끼다 보니까 이게 무슨 거구나. 그래서 이건 특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엄연하게 보면은 일반 물건과 특수 물건이 별반 다르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초보자들이 특수물건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면, 조금 네.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민사집행법이 경매 절차거든요. 네. 민사집행법이 사실 경매예요. 네. 이제 민사집행, 그러니까 경매에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절차를 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게 민사집행법인데, 네. 사실 민사집행법 조문을 외우세요, 또는 조문을 보세요라고 하면은 경매하기도 전에 다 떠날 거예요. 어렵죠. 네. 왜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정대도 그렇겠지만, 네. 우리는 쉬운 걸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맞아요. 어려운 길을 굳이 가려고 안 하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특수물건에서 공부해서 제가 민사집행법 책을 보세요, 또는 민법 책을 보셔야 됩니다 하면은, 아, 그래요, 저는 이거랑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합니다 네. 하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기피하고 멀리하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론적인 공부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곤 싶어도 네. 사실 개의치가 않거든요. 그럼 실무를 먼저 접하는 게 좋겠죠. 실무요? 실무. 네. 흡사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또는 정대리 같은 경우도 네. 일반 물건 낙찰 하나 받아보는 거예요. 네. 낙찰 받고 나서 만약에 단독이 되었다. 네. 잠이 올 것 같아요? 아니요. 잠 안 오겠죠. 네. 그럼 잠 안 오고 뭘 할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겠죠. 다시 검색해 보겠죠. 네. 맞죠? 다시 검색해 보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는지 네. 찾아보게 되겠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근데 낙찰을 안 받기 전에는 그렇게 꼼꼼하게 찾아보세요 하면은 안 봐요. 네. 맞죠? 그래서 실물을 먼저 겪어보고 어떻게 되돌아가서 네. 더 열심히 내가 더 전투력을 올려서 공부해보는 방법도 될 수는 있겠죠. 네. 이제 그러기에는 금액 단위가 크면 많이 잃겠죠. 네. 그러면은 최소한대로 어떻게 돈을 우리가 적당하게 잃는다 가정하더라도 네. 이제 잃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근데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적은 금액으로서 내가 경험 삼아서 낙찰을 받아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실무적으로 먼저 시작해서 이론적으로 이론을 옆에다가 붙여서 네. 하는 이제 공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론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실무를 네. 하는 경우가 네. 될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전자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는. 네. 잠을 안 자보면 알아요. 아마 잘못 낙찰 받았다 또는 단독됐다 하면 잠이 안 올 거예요. 네. 맞겠죠? 잠 오겠어요? 못 자죠. 1억짜리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단독이에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동산 1억 5천 팔아준댔는데 뭔가 자신이 없잖아요. 네. 만약에 자신 있다면은 그날 저녁부터 흥분돼서 기분이 좋아서 네. 잠이 잘 올 건데, 네. 단독이 되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안 오겠죠. 아마 그게 본인 스스로가 지식이 얇기 때문에, 네. 그 얇다는 얘기는 사전에 그 경매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맞죠. 거기서부터 사실 출발입니다. 네. 그것만 잘 들여다봐도 특수물건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럼 혹시 특수물건은 초보자들이 하긴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리스크 종류가 좀 많죠. 딱히 어떤 걸 콕 찍어갖고 이게 리스크다, 저게 리스크다라고 보기 있는데, 제일 최고 상단이라 봐야겠죠. 네. 자, 시세보다 높게 받는 게 리스크죠. 네, 그렇죠. 맞겠죠? 네. 자, 모든 특수물건이라는 거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네. 결과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결국 부동산을 사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 경매 자체가 어떤 권리 취득에 있어서 부동산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면은 그 부동산이 다른 이제 중개업소에 내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은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낸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 군데에 내 물건을 많이 소개한다.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많이 안 팔리면 안 팔리면 가격을 좀 낮춘다. 가격을 낮춘다. 그것도 좀 그 가격을 낮췄는데도 안 팔리면. 안 팔리면 그냥 일반 물건이나 특수물건 똑같잖아요. 큰 틀에서 안 팔리면. 최종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경매를 신청해도 되겠죠.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특수물건이라는 그 하나의 이제 그 섹션인데, 요 부분이 결국 부동산이잖아요. 네. 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해갖고 시세보다 싸게 사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네. 싸게 샀는데, 자, 이게 안 팔리면은 다시 경매하면 돼요. 맞죠? 그게 리스크가 될 수는 있죠.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최상위의 부분이겠지만은, 네. 시세보다는 당연히 저렴하면, 내가 저렴하게 싸게 산다는 것만 네. 확신하다면, 확실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시간이 사용되겠죠. 네. 그 시간.
그 시간이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금전에 따른 이제 그 경제적인 금전에 따른 시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그게 내가 흡사 다른데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사용을 못 하거나 맞겠죠. 네. 사실 그렇잖아. 우리 투자했을 때 언제 끝났을 경우를 예상을 하고 자금을 투입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겠죠. 결국 금전에 따른 시간이 네. 리스크가 아니겠나.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도 혹시 특수물건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실제로. 네. 이게 특수물건이라고 이제 사실 그 여러분들이 장벽을 치고 이제 보지만은 네. 사실 정대도 그렇잖아요. 제가 사무실에 늘 앉아갖고 뭐 하는데 뭐 부동산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야. 뭐 이상한 책 같은 거 맨날 펼치고 앉아가 막 글 쓰고 있고 뭐 네. 검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용하게 앉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뭐 책을 찾아보고 글을 쓰고 뭐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건 다 아니거든요. 네. 사실 어찌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그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일반 물건처럼 시세보다 싸게 사면 돼요. 네. 맞겠죠? 네. 그럼 결국 이제 나머지 투입되는 거는 내 자금과 시간 그리고 노력인데 네. 그 노력이라는 거는 사실 부동산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사무실은 이제 4, 5개월 됐댔잖아요. 네. 어때요? 뭐 일반 직장에 출근해갖고 일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네. 금전 비율하고 지금 여기 일하면서의 금전에 대한 비율이 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봤을 때 월등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죠? 네,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차이가 일단 네. 느끼죠, 그거를. 그렇죠. 어떤 네. 식으로 차이를 느낍니까? 이제 아침마다 네. 출근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 정해져갖고 이렇게 네. 뭐 일을 하는 거 하고 네. 맞죠? 그렇지 않고 어떠한 뭐 부동산 전화 잘해갖고 맞죠? 어떻게 일반 물건 하나 잘 샀는데 몇 천만 원씩 수익 나고 네.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디서 일을 해서 굳이 내가 시간당 얼마씩 받는 거에 대한 아마 회의감이 느껴질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느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하려고 파이팅! 그래요. 많이 웃음을 좀 있네요. 그 뭐야든든 간에 초보자가 수익을 내는 방법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면 돼요. 맞죠?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을 투입하는 건데 네. 이제 대다수 이제 유찰률이 많은 거나 네. 이제 그다음 가격 자체가 월등하게 뭐 낮은 경우 뭐 아무래도 그게 유찰이 많은 거겠죠. 네. 아니면 신권 자체가 감정 가격하고 왜곡이 돼 있거나 네. 맞죠. 그런 차이점들을 잘 발견해낸다면 그러니까 그 자꾸 이제 그 전 질문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네. 처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처음 보통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유료나 무료 사이트 네. 처음에 경매책을 좀 보다가 뭐 자신감을 얻어서 유료나 무료 사이트 보고 이거 말소 기준 걸리네 하고 권리모석에 대해서 더 이상 내려놓고 경매 사건 보면은 문건 송달래요. 네. 감정평가 그리고 뭐 현황 조사서 뭐 건축물 대장 이렇게 쭉 있죠. 네. 다 보여? 다 안 보죠? 다 안 보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예요. 그것만 잘 보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꼼꼼하게 안 본다는 거죠, 사실은. 그럼 초보자들도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